이제 옆으로 좀 옆으로 오라고. 빨리 한번 사진만 찍으세요. 잠깐만 뒤로. 저 가만히 있어. 셀카로 준비해요, 셀카로. 셀카로 준비해. 바로 셀카로 같이 찍으세요. 기다리시고 바로 찍어, 그냥. 나오지 마세요. 자, 눌러, 그냥. 눌러요. 됐어. 자, 누르세요. 말해주세요. 제 몰파. 이재명 너무 멋있어요.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지나갈게요. 뭐예요? 보자가 세상에나. 와. 진짜 아까 오셨던. 자, 이동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유튜버분들 조금만 빠르게. 천천히 셀프 모드로 할게요. 자, 이동할게요. 조심. 감사합니다. 앞에 조심, 뒤에 조심. 인정하세요, 먼저. 앞에 막으시면 안 돼요. 자, 이동할게요. 앞으로 이동할게요, 앞으로. 자, 기름 박지 마시고. 기름 못 나가, 이거 같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여기들 찍어 후회됩니다. 후원자. 자, 셀카 모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안녕하세요. 이벤트 더불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손이 앞으로 나갈게요.
조금만 빠르게 이동할게요. 횡단보도 지나갈게요. 횡단보도. 민주가 올바 가자.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요. 귀여워. 찍으셔서 이동할게요. 타임 회지하고 타이머 해제. 박수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저 끝에서 차 타고 이동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이동하세요. 대표님 박수 한 번만 부탁합니다. 이재명 화이팅! 이강희 화이팅! 대표님 저도요. 아, 찍어줄 사람 없어. 하나, 둘, 셋, 치즈. 1번. 가시죠. 우리 무슨 뭐 혹시? 잠시만요. 앉아야 돼요.
역으로 얼마나 하시죠? 자, 그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구호 한번 해볼까요? 못 살겠다 하면 심판하자로 합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후보가 너무 힘이 없어.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한번 해보세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한번 해보세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그거 말고 본인이 뭘. 얘기하라고? 역으로 올 여러분! 제가 더불어 하면 여러분들 몰빵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이 그거 얘기하신 거래요. 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해볼게요. 더불어! 더불어! 네. 여기가 청주 서원구입니까? 네. 4월 10일에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이광희 후보 국회로 보내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서원구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 4월 10일에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것 같습니다. 힘냅시다, 여러분! 네. 그 전에 우리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혜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실만 합니까? 아니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정말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파값이 한 단에 875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이번에는 한 뿌리에 875원이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은 민생을 회복하는 총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지만 민생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정권 심판 없이는 민생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에 전 국민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생에는 관심도 없는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은 또다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는 데는 수십 조씩 쏟아부으면서 13조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하자는 것이 포퓰리즘입니까? 대기업 수십 조 깎아주면서 왜 국민들 25만 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안 된단 말입니까? 이번에야말로 이 민생에는 관심도 없는 무능한 정권 우리 4월 10일에 반드시 심판합시다. 기호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생에서 유능한 정당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용해인 너무 잘하지요?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는 이광희 의원님 준비가 얼마나 됐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여기 대표님 모시고 오면서 저 집도 제가 주로 가던 집인데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쪽도 그렇고 여기가 산남동에서 제일 활성화된 골목 맞나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현 정권 들어와서 이 상가들 임대에 이렇게 놔붙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파 가격이 얼마라고요? 875원이라고 합니다. 한 뿌리에 아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 저기 파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너무 작은 파네요. 하여튼, 용기가 가상하십니다. 지금 이 물가 관리 못한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책임집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오송에서 한 달이 건너뛰면 14명이면 거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죠? 누가 책임집니까? 김영환 지사가 책임집니까? 청주시장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행자부 장관이 책임집니까? 이 정부에 도대체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사람이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죽어나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정부 어떻게 됩니까? 심판해야 되죠? 네. 4월 10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곳은 또한 법조타원입니다. 아시죠? 네. 청주의 법조타원이 이 동네인데 하필이면 검사 독재의 끈어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랑 맞서는 상대가 특수부 검사 출신 아무개입니다. 아시죠? 네. 그분이 어떻게 되신 분이죠? 비리 저질러서 감옥 갔다 오신 분이죠? 네. 이 정부는 우리 당만 하더라도 음주운전만 해도 출마 못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감옥에 갔다 오고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누가 당시의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죠? 윤석열. 3차장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그런데 그런 분이 사면복권되는 다음날 어떻게 됐죠? 우리 지역위원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 독재를 끝장내는 최전선에 서원구가 있고 이광희가 있고 민주당은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아시는 대로 몇 표가 부족하다고요? 3표! 몇 표 부족? 3표! 한 분에게는, 세 분에게는 전화하고, 세 분을 소개하고, 세 분에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네, 이광희 후보가 역시 경선까지 이기더니 실력이 그 사이에 엄청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청주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민주당 당원들과 우리 청주 시민들이 다 선택하신 거죠? 네! 저나 당 공관위에서 지정하거나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당원들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맡겨드렸더니 새로운 인물로 다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네! 꼭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인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시장, 도지사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 다 여러분이 준 권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준 권력으로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 그 재원으로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 권력이나 예산을 제대로 쓴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뱃속 채우고 권력 사유화하고 자기들 가족 가까운 사람들 범죄 은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 난 사람들 사면해서 공천해주고 그 권력들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경제 완전히 망했죠. 네. 민생 완전히 파탄났죠. 네. 한반도 전쟁의 위기 다시 얘기되는 평화의 위기 됐죠. 네. 거기다 민주주의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잘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잘된 게 없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차라리 없었으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차라리 손대지 않았으면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다. 얘기했지만 권력이란 우리가 준 것인데 그 권력은 정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요.
청주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으로 지금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 권력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가 여러분을 불행으로 빠뜨리면 여러분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게으르고 무능해도 그 부패한 권력자 주변에서 알랑알랑대고 줄대고 한편 먹으면 갑자기 부자 될 수 있고 권력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정해야죠. 합리적이어야죠. 예측 가능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생각되는, 나는 기회가 없어, 나는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해, 그래서 좌절하는 그런 세상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를 하는 권력을 가진 윤석열 정권이 뭔 일을 했습니까? 가장 크게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불황으로 안 그래도 국가 재정이 부족한데 재정을 어떻게든지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횡재세라는 거 만들어서 이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서 떼돈 번 그 집단들한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서 돈 번 집단들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 부담을 시켰지 않습니까? 횡재세라는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했어요? 경기를 살린다는 회계한 명분으로 안 그래도 돈이 남아도는 초부자들, 초대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합니까?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왜 깎아줍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돈이 더 남으니까 투자한다. 투자할 곳이 있어야, 돈이 남을 곳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민들 세금은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월급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쩔 수가 없었어. 팥값 어쩔 수가 없었어. 팥값을 어쩔 수가 없는지 진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농산물 값이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농산물 값이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지금은 농작물 생산을 노지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시설 재배를 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온도 맞추고 습도 맞추고 이러느라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돼요. 그 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가게에도 부담이 되지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농산물 생산가가 올라가요. 요즘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중에 공공요금만 통제를 했더라도 농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농작물들이 뛰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한전이 적자나는데 어쩌란 말이냐. 지금까지 적자가 안 났습니까? 그런 거 떼우라고 우리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서 그런 걸 떼우면 공공요금 이거 관리하느라고 드는 비용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에요. 정책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나라는 성장률 다 회복했잖아요. 우리나라만 1.4%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의 무능입니다. 무능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부자 감세, 서민 지원 삭감입니다. 경제가 살려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골목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슈퍼마켓 이런 집도 살고, 이런 달달한 남부업 이런 집도 음식 팔아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야 국가 경제가 살아요. 그런데 지금 주머니가 텅텅 비어가지고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이 돈을 못 버니까 이 집 주인도 딴 데 가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돈의 흐름이 꽉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풀어야죠. 사람도 이게 기가 꽉 막히면 이렇게 침 나와가지고 피 뽑으면 금방 돌아와요. 피를 많이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혈을 뚫어주는 겁니다. 경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25만원 정도, 4인 가구 100만원 정도로 지역화폐로 좀 동네에서만 써라. 청주 사람은 청주에서만 써라. 그것도 대형 유통점 말고 이런 동네 가게에서만 써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거의 5, 6개월 동안 그 이전보다 경제 성장률 곡선이 상향으로 확 돌아섰어요. 근데 그때 나라 망했습니까? 아니야.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나라 망했어요. 아니야. 그때 모두가 행복했지 않습니까? 경기가 살아났잖아요. 경기가 사니까 세금도 늘어나서 국가 재정도 다시 채우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입니다, 바보. 바보야. 이게 정책.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뭐 합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 약속, 저 약속,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뭐 해주겠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평소에 안 하더니 선거 때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 약속한 거 이행하려면 1,000조 원 가까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1,000조 원은 써도 되고 13조 원은 쓰면 안 됩니까? 1,000조 원은 특정 소수가 혜택 보는 그런 정책이다. 정말 국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쏟아붓는 건 괜찮고 13조 원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줘서 동네 상권 살아나게 하는 거, 정말 손발에 피가 돌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긴 권력이, 여러분이 낸 세금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특정 소수를 위해서 누군가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산의 집행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권력을 뺏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번 4월 10일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표로 심판을 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돌파!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네. 평화로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지요? 네. 민주적인 나라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을 바쳐가면서 민주주의 만들었고, 정말로 여러분 우골탑 쌓아가면서 논밭 팔아, 정말 소 팔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R&D 투자 거의 최상위권, 국가 단위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서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그래서 4대, 5대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10대 경제 강국에 반열에 들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상도 못할 정도의 퇴행이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체제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정말 목숨 바쳐서 만들어왔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멈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래가 있는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나설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4월 10일은 우리 이광희, 용해인, 이재명, 민주당, 이 당이 승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포하시고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윤석열, 국회의원, 정치 세력은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일을 맡긴 대리인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들이 이제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합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화한단 875원이야. 한 뿌리에 875원이라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진짜 875원짜리 있네. 이 장관, 후보, 대통령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국민을 무서워하면, 존중하면 이럴 수 없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야 그거 물가 올라 안 돼.
그러면서도 25만 원 지급은 반대하면서 재벌들한테 십수조 원씩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주는 걸 하는 그 사람들 이제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길, 자식들한테 물려줄 세상은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합리적인 세상이라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 이런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이상한 세상에 자식들 아무리 공부시키고 아무리 실력 키워놔도 기회가 없으면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길을 다시 갑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수라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힘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그들을 편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참여하고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문제는 반쯤 관심을 놓아버린 사람들, 실망하고 좌절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게 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당신의 삶을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거나 더 악화시키는 길을 당신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사는 길이다. 이거를 많이 알려주고 함께 손잡고 가서 이번 4월 10일에는 확실하게 저들의 횡포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다시 출발합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장소. 힘내세요. 끼씩 드시고 가십시오. 네. 우리가 동네 민폐만 끼치고 그만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매출을 좀 올려주고 갑시다. 걸어가면 되지. 사진 한 번만. 자, 셀카로 찍어야 돼요. 네, 앞으로 가시면서 찍을게요. 앞으로 갈게요. 잠시만요. 대표님 저 전화 한 통화만 아니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저도 이광희! 갈게요.
대표님 쭉쭉쭉 갈게요. 쭉쭉쭉.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만 빠르게 이동할게요. 거기서 찍어. 크게 되겠다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셀카로 찍어서. 크게 말해봐. 이재명. 그렇지. 이재명 화이트 외쳐. 이재명 화이트. 이재명 화이트. 이재명 대통령 만세. 이재명 대통령 만세. 제가 대통령 만세. 우리 애기들 전화장 더 가져와. 저희들 친구들이지. 3년 자, 이거 다 나왔어? 대통령은 이재명.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야. 저기 있네. 애기 좀 찍어주세요. 셀카 모드 해놓으세요. 셀카 모드. 이동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나. 용리는 셀카 모드 해야 됩니다. 바쁘신 분이에요. 셀카 모드. 대표님 한 번만요. 아, 저기 너무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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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빠르게 이동할게요. 빠르게 이동할게요. 몰빵! 민주당! 몰빵! 허물어! 몰빵! 민주당! 몰빵! 허물어! 몰빵! 민주당! 몰빵! 다음 장소 자, 이동할게요. 자, 이재명이 민주주의다! 맞다. 이재명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